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엄마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수. 자, 오늘은 진짜 찍을 주제가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완전 꿀팁이 나갈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곧 윤달이에요. 그래, 올해는 1년은 12달, 관년은 6달이야. 네, 그쵸. 그래서 한 달이 더 있어, 6월달에 윤달이. 네. 자, 윤달인데 윤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묘의장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선생님이 한번 총 정리. 선생님이 완전 대만신의 경력도 많으시니까. 오케이. 네.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그쪽으로는 전문가야. 네, 맞습니다. 나는 나 진짜 경험담 알려줄게. 이 지금 산일 때문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내가 2달 동안에 산일만 하러 다닌 적이 있어서 2달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네, 그래서 전국에 기독교 묘부터 네. 뭐 저기 절에 있는 그런 거부터 네. 천주교 묘부터 일반 묘까지. 어떤 분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 줄 알아? 네. 한참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산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비석에 써 있잖아. 그래서 그 본관만 보고 우리가 앉았단 말이야. 그리고 본인이 자기 아버지 산소라고 하니까 앉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네. 한참 빌다 보니까 여기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로 무관심한 게 또 그래. 잘 안 가는 곳이라 이 말이야. 그렇죠, 사실. 그래서 다시 보따리를 싸우고 가다 보니까 1시간 반을 더 가게 되더라고, 그 묘를. 네. 그런 분도 계셨고. 기독교의 묘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청배 나오시더라고. 그분들은 국가꽃 한 송이 하고 찬송가를 읽고 성경 규절을 읽고 그거는 한 3분에서 5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고 이제 가족 전체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네.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느낀 점을 그냥 솔직히 말하는데 네. 근데 나한테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여기 오래. 그 목사가 나를 눈을 딱 마주쳤는데 나는 그 옆에서 찬송가를 하든 뭐 추모 예배를 보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나를 눈 딱 맞췄는데 손짓을 해.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여기 오라는 거야.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안 가본 산이 없고 또 파묘에서부터 이장부터 또 이제 우리가 밀레라고 그래서 뿌려버리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경험담이 굉장히 풍부하고 구력이 많은 제자기도 해요. 몇 년 동안에 산일만 빠져가지고 그런 신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얀 도폭에 스님들이 쓴 동그란 옛날에 뭐 중국의 무슨 고 스님들이 쓰는 동그란 모자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해 나갈 때 그 집세기 옷을 입고 네. 그 삼배 옷을 입고 여기 빽 이렇게 두르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네. 집신을 신고 이런 신명이 턱 와서 앉으시더라고. 전안에 네. 그들이부터 이런 산을 보고 땅을 보고 이런 도력을 주시는데 네. 어머 몇 년을 막 산일로만 다른 곳이 없을 정도로 막 묘일만 봐서 그 묘일에 하게 되니까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제자도. 그렇죠. 어떻게 똑같은 산일을 해서 성불을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박식해요. 박식하는데 총편을 한다면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윤달에 산일을 많이 하게 되는 미뤘던 산일을 하게 되는 게 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윤달이라는 것은 시신을 거꾸로 매달려도 탈이 없다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만큼 그런 예가 있어요. 시신을 이렇게 머리인데 거꾸로 매달아 놔도 탈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윤달은 무해무탈한 해다. 보너스 달이다. 이렇게 완전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해도 된다고 상식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예민한 일이고 전에는 30년 전에 했는데요. 20년 전에 했는데 이랬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되냐면 산일이 당대에 떨어져요. 네. 그 벌전이. 당대 자손들한테 우리 산일하고 없던 뭐 암병이 생겼어요. 이혼을 해요. 네. 뭐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뭐 아주 큰 사고가 눈앞에서 바로 떨어지는 게 산일이기 때문에 예민한 일이고 여러분이 꼭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윤달에 시체를 거꾸로 매달아도 탈이 없다 했으니까 네. 무해무탈한 달이기는 맞아요. 그래서 집을 다루고 만지는 거. 네. 올해는 동쪽이 맞겠어요. 동쪽이 대장군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처마 끝에 만진다던가 동쪽을 어떻게 한다던가 이거는 조금 예방 방법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이게 윤달에 이제 산일을 많이 할 건데
산일 중에서도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윤달이 들었다 해도. 네. 진장과 날장을 합장을 하지 마세요. 왜요? 자, 진장이라는 것과 날장이라는 것을 의미부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진장은 우리가 화장을 했으니까 마른 장이다. 그거는 일륜적인 얘기고, 네. 화장을 해서도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3년 안쪽으로 돌아가신 분을 진장이라고 그러세요. 네. 매장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물컹물컹 뼈살이 다 있다는 거지. 지금은 화장법이지만. 네. 마른 장은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뼈만 남아 있거나 뼈도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장을 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장과 날장을, 오래된 장과 진장을 섞는 자체, 합장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은 합법 자체가 불법이고 부정인데, 거기에다가 오래된 장과 날장을 섞어버리면 집안이 홀랑 뒤집어져요. 그거를 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삼재 같은 분들은 특히 올해 아무리 윤재가 들었다 그래도 악삼재가든 돼지띠나 이런 사람들은 입간식, 하자간식을 보면 안 되는 해예요. 올해 날씨체를 봐도 안 되는 해예요. 그런 분들이 입간식을 보거나 하간식을 보거나 날씨체를 만지거나 이제 염을 하기 전에 만지거나 이렇게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아무리 자손이라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정이에요. 통법이 난단 말이에요.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석관이든 목관이든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옛날 오래된 거를 요즘식으로 잔디장이나 납골로 아니면 밀레에서 뿌리거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이거는 세 가지 법에 걸리게 위반이 돼 있어요. 네. 자, 산신님전 그 땅에 내가 1-2번지를 사서 아버지를 매장해서 내 땅이야 문서는. 네. 그렇지만 그 원주인은 산신님 거예요. 그 산의 주인공. 산신님을 석관이든 목관이든 만지려면 파야 되잖아요. 흙을 다뤄야 되니까 소리가 나니까 산신님이 노여워서 산신 벌점을 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가 있고 또 이제 관을 열어야 되니까 그 관을 열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 관이 꺼내야 되잖아요. 시신을. 그러니까 그 육신은 네. 이미 자연으로 돌아간 상태가 됐지만 그 넋은 있어요. 네. 넋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놀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건데 이거 괜히 바람을 일으키면 뭐 흙탕물을 일으키면 안 돼. 잔잔한 바다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데 막 저어봐. 그럼 뻘이 일어나갖고 더러워지잖아. 이렇게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이 된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묘는 다 어디를 보고 있어? 산에 있지만 하늘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천신, 네. 산신, 조상, 용신. 그 산에는 전부 물이 흐르고 있어. 물이 있어요. 네. 계곡이 있고 뭐 물이 물이 떠가는 거 있고 또 바람이 지르는 풍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있어서 뭐 자청용 500거 뭐 현무 뭐 이런 거 뭐 명당터 이런 거 보기 전에 그 뜻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움직인다고. 그런 것들이 다 움직이니까 그게 벌전이 되는 거야. 꼭 산신벌전, 주상벌전만 있는 게 아니라 조상님 운기가 천기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 자손을 돌봐주는 기운이 없다 이거. 흐트러져 버렸다 이 말이야. 이미 그 관을 움직이면서 땅을 파면서 산신님이 노했다 이 말이야. 조용하게 살랬더니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래서 전신 용신.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않지만 우리가 산에 가서 뭐라고 그래. 꼭 산신상을 차려놓잖아. 네. 묘 위에 산신상부터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내 조상님한테 인사를 하잖아. 그거는 알면서 왜 이 밀례하고 이렇게 이장하고 뭐 이런 건 함부로 하냐 이 말이야. RM부터 하세요. RM. 네. RM. 이만해서 이만 사정이 생겨서 네. 이렇게 꼭 해야 되겠으니 놀라지 마시고 타락게 해주세요. 산신님한테 RM을 하고 왜 조상님한테 RM을 해. 그럼 뭐 특별한 거 뭐가 필요가 있어. 삼색과일에 소주, 술안하고 포가 있어야 되겠지. 네. 이게 간단하게 또 RM을 하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아까 말했잖아. 천신, 용신, 산신, 조상신. 네. 산신은 지신이니까. 이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그렇게 탈이 나지 말라고 예방의 부적이 있어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묻어놓고 나서 이걸 건드리라고 RM을 하면서. 그래야 탈이 없는데 그냥 윤달이라고 좋은 날이라고 무조건 갖다 했다가 이 난리가 나는 거야. 해도 되는데 우리가 쌀을 씻어서 그냥 밥을 그냥 쌀이 있으니까 넣어서 그냥
정이 꽂으면 되는데 왜 씻어가지고 물을 보고 뜸을 해. 질 좋은 밥을 먹기 위한 거잖아. 네. 그러면 내가 편하자고 좋자고 뭔가를 그 구묘를 네. 조상을 건드리려면 예의가 있어야 돼. 근데 조상 위에 누가 계시냐면 산신님, 천신님, 용신님이 계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산에 내 무덤을 지키는 신 중에 제일 왕이 산신이라면 먼저 아림을 하라 이 말이야. 이런 동토나 동법이나 이런 부정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뭐 정말 뭐 내가 형편이 없으면 술 한 잔, 포 하나 갖고 가라고. 갖고 가서 예의를 해요, 예의를. 아렘을 하라고. 그럼 용서가 되는 거야. 네. 아렘도 없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 마음대로 와서 지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좋은 날 좋은 시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렘을 하시면 그 윤달에 하는 게 시체도 거꾸로 오면 탈이 없기 때문에 좋지만 그런 신명들은 윤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런 조상이야 뭐 그렇지만 그런 산신님은 윤달하고 아렘을 하시라고. 그리고 방법도 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진장과 날장을 합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거는 일반적인 거지만 우리 집에 불렸던 성수가 있어요. 네. 모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묘까지 건드려야 돼. 이거는 좀 달라지는 문제예요. 네. 내가 죽었는데 내 자손이 내 무덤을 건드릴 때는 윤달이 필요 없고 이 방법에서도 달라져요. 이게 말명이라 그래요. 이렇게 신당을 모셔놓고 불렸던 기운이 있거나 부처님을 모셔놨었거나 네. 이렇게 뭔가를 모셨던 사람들의 묘가 있어요. 그건 자손이 알을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니까. 그럴 때에는 좀 방법이 생기고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올해 윤달에는 시체를 거꾸로 물어놔도 된다고 그것만 믿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탈을 막는 게 좋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어떤 업에서 어떤 업에서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도 너무 힘들어. 요즘 있잖아. 네. 잘 됐던 것들이 다 내려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99명이야. 전에는 네. 90명이고 10명이었는데 이게 99명이 힘들어요. 하고 한 명이 말을 앓는 것 뿐이야.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밥 장사, 옷 장사, 서비스업, 제품 만드는 곳 어떤 업종이 구분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 이제 옛날 그 시장이 있잖아. 지금 뭐 마트든 백화점을 떠나서 우리 일반 동네마다 다 있잖아. 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연말 그 설날 준비하느라고 많은 장을 보잖아. 네. 썰렁하대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맞습니다. 상태.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저와 같은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거라서 을사년에 물론 선생님께서 금전운 뭐 대박나게 할 수 있는 비방법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을사년에 맞는 뭐 좋은 이렇게 좀 비방법이라든지 좀 행동 같은 거 없을까요? 을사년 하면 좋은 거? 을사년은 초록뱀이다 해서 업이야 업. 네. 뱀, 구렁이 이거 업이잖아. 업은 뭐냐면 업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너 무슨 업이냐? 그러면 나는 자영업, 네. 직장업, 그렇죠. 나 공무원업, 네. 나는 서비스업, 나는 컨설팅업, 네. 나는 프리랜서업. 네. 뭐 이렇게 다 자기의 일을 말하는 거야. 네. 고로 이거하고 관계되겠지. 그렇죠. 그 업이라는 것은 부자 되는 거, 늘고 불고 하는 업이야. 이 업이 이렇게 바람이 불으면 네. 이 바람에 따라서 돈이 나가버리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가 업바람 불었다 그러면 집이 망하는 거야. 네. 아. 그 고로 업바람은 또 대감하고도 있는 거야. 왜 대감이? 네. 대감 중에 업이라는 것은 기업, 인업, 쪽제비업, 대주업, 목신업 이렇게 다 업이 있어. 집을 지켜주는 구렁이 업이 있듯이 네. 우리한테는 다 업이 있어요. 성주하고 업은 좀 다른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그 업이 발동하는 해예요. 업이. 음. 업 종류는 내가 말했잖아. 여러 가지 업이 있다고. 네. 그리고 이게 집에 있는 턱구렁이에 터업이 있고 또 자연으로 오는 업이 있고 조상에서 오는 업이 있고 네. 또 산신업, 용신업, 천신업 업이 또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점사를 보면서 이제 할 부분이 이 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업이 발동을 한다. 근데 이렇게 발동하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바람이 부니까 다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다 온 것이 이만하면 됐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이 업바람이에요. 그것이 업이 발동하는 애가 을사년이에요.
초록뱀 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과 불의 그런 재해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꼭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다 오비예요. 집이 불에 뭐 물과 불이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 동지가 끝나고 을사년의 기운이 오면서 미국이 지금 불바다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만 하면 큰 불이 계속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일일권에 있다고. 우리나라만 잘 살 수가 없다고 다 연계가 돼 있다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왜 관심 있게 생겼어. 그리고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밖으로도 가잖아. 그래서 일일권에 있고 생활권에 있고 같이 유아도 올더라고. 같이 다 공유하면서 살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 불이 보이고 뭐 조그마하게 어디가 탔어요 어디가 폭파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게 그게 기도만 하면 계속 보이더니 뭐 지금 뭐 맨날 며칠째 뭐 몇천억 몇 조가 막 없어질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도 큰 불이 나서 그런 큰 불이 보이고 그래서 물과 불이 무서운 해라고. 그것도 업이야. 있는 재산이 불이 다 홀딱 타버리니까. 그렇게 업이 발동하는 애인데 발동을 어느 쪽으로 해야 돼? 좋은 쪽으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일어나고 생성되고 부자 되고 늙고 불고 문서가 드러나고 이렇게 그 업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업이 상징적인 게 있어. 꼭 업을 모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업을 간단하게 우리가 유의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야. 그것은 또 비방법의 하나겠지. 자, 집에는 집을 지키는 수호신 업이 다 있어. 성주가 있고 또 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업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가 두꺼비업, 뭐 개미업, 쪽제비업, 목신나무, 지점나무, 뭐 산나무, 목신, 뭐 죽은나무, 목신, 뭐 쪽제비, 돼지, 뭐 긴업, 인업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너네 집에 집을 지켰던 업을 잡아먹은 적이 있어. 구렁이를. 그래놓고 너네 집이 망했어. 안 그러면 꿈에서 업이 나가는 꿈을 꿨어. 뱀이 밖으로 나가는 꿈을 꿨어.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가는 걸 봤어. 이런 거. 이러고 나서 집이 뭐 사람이 인법.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간다든지 돈이 막 바닷물처럼 나간다든지 이렇게 망하는 그런 거에 징조란 말이야.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소금을 넣는다, 팥죽을 쓴다 이것도 좋지만 그 업이 발동하는 애가 을사년이기 때문에 업은 뭐를 뜻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런 만신님들이 방법이 많겠지만 통상적인 업을 말할게. 집에 그런 구렁이 업, 그다음에 대감업이 있어. 부자 되는 거 두꺼비, 뭐 쪽제비업 이런 업들은 뭐냐면 우리가 죽과 콩으로 얘기해. 검정콩, 서리태가 그 업을 상징하는 거고 죽, 흰죽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냥 쌀을 불려서 끓인 죽을 업을 우리가 뱀 구렁이가 봤어요. 그러고 집에서 어떻게 하는데 구렁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흰죽을 끓여서 그 자리에다가 그 안 보이게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 은대로 돌아가서 그 집이 자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이 직접 와서 드시는 건 안 보이잖아. 흡양하시고 섭외하시거든. 사실은 그거에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서 무슨 뭐 제사밥이 뭐 제사 지내고 났더니 몇 그램이 뭐 근대에서 뭐 저울에서 뭐 부족하더라. 뭐 쌀의 색깔이 틀리더라. 우리가 제를 지내고 나면 밥이 뭐 제를 지낸 쌀은 윤기가 없어지기도 하거든. 뭐 이렇게 표적도 주지만 사실은 잘 못 느낀단 말이야.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조상님의 뿌리를 알고 근간을 알고 효심의 정성으로 위하고 대우하는 거 그 정도지. 우리처럼 이런 무당의 그 제자의 그 전문적인 것은 상식적인 잘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봤을 때 흰죽이라는 거 검정콩은 업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집집마다 이런 조금 무속적인 이렇게 조상적인 이렇게 빌고 사시고 위하고 사시는 분들은 올해 뭔가를 업을 받아서 그건 사주팔자에 있어야 되고 업바람이 불어서 잘못되는 가정은 자리를 잡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새해 떡국 먹고 추석에 송편을 먹듯이 이렇게 업이 발동하는 해는 집에다가 좀 이런 것을 한 번쯤을 해보면 아까 그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오,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궁금한 게 업을 쌓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 업은 틀어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업은 부자, 그렇죠.
그 업을 쌓지만은 전생의 업과 이승의 업이 있어. 금생의 업이 있는데 그건 죄를 말하는 거고. 죄와 벌. 아, 이거 질문 잘 드렸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뻔했네. 그렇지. 죄와 벌을 말하는 거고 이 업은 문서가 늘고 불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게 업이라는 거야. 문서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나가고 이런 게 업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업이 발동이 된다는 거지 올해가. 그래서 우리 지금 나한테 질문한 게 뭐였는데? 을사년에 안 좋은 일을 조금 예방하고 을사년에 해온 일에 맞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렇지. 그러려면 업이 있어야 돼. 재수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근데 그 재수의 근간은 업이야. 업에 바람이 불어보면 내가 전자에 다 설명했잖아. 그 바람이 안 불고 좋은 쪽으로 한다면 잘 살게 되겠지.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 업의 상징을 보자 이거야. 업은 뭐냐. 그 업은 설명했잖아 내가 지금. 그리고 업의 상징은 검정콩과 흰죽을 말한다고. 맞아요. 평균적인 거에서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업을 내가 입으로 아까 서열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업은 보통 우리 시민, 구독자, 신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업이야. 근데 그 업에서 제일 평균적인 업은 흰죽과 검정콩으로 우리가 큰 탈 없이 할 수가 있다 이거야. 뭔 신적인 것을 가미해서 모셔간다면 안 되는 거고 일반인이 그냥 형식 없이 모시는 건 안 되지만 그 업을 이해라 그런 것은 업을 안정을 시키고 바람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지 말고 휘어들이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에 이번에 뭐 대보름날 부름을 깨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부정을 없애는 것이니까 그 기운을 올리는 것도 있어. 이번에 보름에 우리가 보름에 뭐 부름을 딱 하면서 딱 소리가 나면서 집안에 그 나쁜 기운이 없어지면 좋은 기운이 올 거 아니야. 그런 예방법도 있지만 올해 뭐 정월달에 흰죽 정도를 써서 흰죽 깨끗하게 그러면 집에서 제일 부자 되는 기운이 있는 곳은 어디? 화장실과 부엌이거든. 팔만사천 조항 대신하고 해서 부엌과 화장실에는 부자가 되는 그 기운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불이 있잖아요. 화덕장군이 있어요. 화덕장군. 우리가 화덕장군, 굴대장군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불을 다 떼서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났잖아.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 뭐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즘 뭐 현대식으로. 그쵸, 그렇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화덕장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과 불이 있는 것이 주방이야. 그래서 거기서 부자를 만드는 기운이 물과 불이야. 그래서 조항은 항상 깨끗이 해라. 지저분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지 마라. 내가 항상 부자 되는 첫 번째 길은 조항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막 쌓아놓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막 양치질하고 막 세수하고 그거 진짜 망하는 짓이다. 조항에다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치질하고 침 뱉고 막 이러고 진짜 하면 안 돼 조항에서. 그럼 그 조항 대신 할머니가 빈정상에서 등 딱 돌리면 여러분 몸으로 치고 건강으로 치고 뭐 금전으로 다칠 수 있어. 근데 그 조항에다가 흰죽을 끓여서 우리가 조항에다 물 떠놓고 빈다지 그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조항에다가 흰죽 써가지고 그냥 올려만 놔. 안 그러면 입구, 우리 신발 신는 입구에다가 그냥 사용 안 했던 그릇에 흰죽 써갖고 우리가 먹었던 그릇은 안 돼. 사람이 먹었던 것을 우리가 업이라는 존재, 영적인 존재에다 받치면 안 돼. 내가 물 마시고 여기다가 죽을 써다 넣으면 안 돼. 한 번도 사용했던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죽을 써서 한 10분 이상만 놔봐. 그걸 화장실에도 놔도 되고 현관 문 입구에다 놔도 조항에다 놔도 돼. 그게 업을 유의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 검정콩 있잖아. 서리태를 현관문 입구에다가 소금 넣은 데다가 그 현관문에다가 그 서리태를 이런 플라스틱 통 있잖아. 조그마한 데다가 한 줌 이렇게 해갖고 놔서 그거를 2, 3일 있다가 콩자반을 해 먹어도 되는 거고 우리가 밥에다 놔서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그 집의 업이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게. 여기 뭐 김씨하고 박씨하고 자손들이 사면 우리 김씨대주 김씨기주가 이 업 나를 위해서 나한테 고맙다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한테 아이를 쓰는구나 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운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기가 집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을사년에 아까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을사년에만 할 수 있는 좋은 운기였거든. 지금 질문을 내가 아까 물어봤더니 뭐 더 잘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필름을 돌려보면 알아. 김 PD. 맞습니다.
을사년에 필요한. 그래서 내가 업 얘기를 한 거야. 을사년은 업이 발동하기 때문에 을사년 맞춤법의 그 기운이야 이게 지금. 그 지금 설익대와 신축은 뭔 말인지 알지? 다음 해에만 안 되고 갑진년에 하면 안 되는 방법이었어. 이 을사년에만 필요한 방법. 그럼 명절 야, 지나고 나서. 그래, 그 진짜 좋은 질문 했네. 이건 사실은 아무나 뭐 아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는 자식 때문에 내리는 비방법은 어떤 자손 때문에 했냐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말로 상처 주는 것도 물론 네.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 하기에는 너무 애들이 영특하고 똑똑하잖아, 요즘. 정부 시대에서 우리보다 앞서간단 말이야. 지식이면, 정부면. 그리고 어떤 시기가 가면은 왠지 케어해주는 역할밖에 없는 것 같아. 돈으로. 네. 부모가. 좋은 것도 친구하고. 또 어디를 가도 친구하고. 이게 친구가 좋아지는 세상인데, 네.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말하는 부류의 자식은 사고를 치는 자식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사고를 치는 자식. 이번에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누구를 때려서 들어갔어요. 감옥에 구치소에 갔어요. 네. 또 뭘 훔쳤어요. 훔쳤고 또 공부를 안 해서 이 아이가 또 집을 가출했어요. 네. 뭐 이렇게 청소년 때는 비행 청소년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자손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면 우리가 한 단 한 단 가서 그 삶을 자기가 성취하면서 뭔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짜리고 건행하는 생활이 아니고 한탕주의로 사람을 때리거나 알코올이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네. 아니면은 뭐 훔치거나 아니면 폭력을 하거나 이렇게 항상 부모가 그 자손을 메꿔줘야 되는 거야. 네. 이건 보호가 아니야, 이제. 사고 치면 누가 그 해결사 노릇을 하냐면 부모가 해결사 노릇을 하잖아. 네. 부모도 지쳐간단 말이야. 언제 이 끝이 있을까요? 남들은 월급 타서 속옷도 사다 주고, 어머니 생일이라고 돈봉투도 디민대는데 나는 우리 자식한테 언제 용돈나 뭐 큰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벌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자식이 주는 돈 5만 원짜리라도 그게 너무 값지잖아. 부모의 마음은 이런 날이 올까요 하는 네. 좀 특별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면 네. 머리 묶고 화장하고 네. 친구들하고 뭐 이성에 빨리 눈을 떠서 요즘 뭐 고딩 엄마, 고딩 아빠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나쁘다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때려놓은 꽃이 우리가 꼭 봄에만 피워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찍 시작을 해도 또 정상적인 삶을 살거나 일상적인 삶을 살면 그것도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너를 왜 낳았을까? 이럴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손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문제 자손 아니면 비행 청소년이었던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어긋나면 전과자가 되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울려서 또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10원 갖고 이랬다면 이게 1,000원의 돈 때문에 1억의 돈 때문에 아니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는 자손 금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손의 동발이 심해서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아니면 사춘기 때부터 이렇게 해서 자손 때문에 내가 애간장을 녹는 거 그냥 첫월급 타서 속옷이라도 사줘주는 걔가 뭐 훌륭한 명예를 가졌던 훌륭한 직업을 가졌던 훌륭한 관료가 이걸 떠나서라도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건 만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금전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10만 원짜리의 그런 기준의 능력을 가진 자손한테 100만 원짜리를 원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사고를 쳐서 맨날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자손. 안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병약해서.
병약해서 자꾸자꾸 아이가 자기의 일상을 못하면서 항상 이렇게 소극적인 병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어서 이렇게 아무튼 금전이든 사고든 병액이든 이렇게 아이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마음이 백탄석탄이 되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엄마 아빠들 보세요. 네. 이거는 정성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예방이 이거는 마음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주는 예방법은 그러면 집 나갔던 아이가 돌아와서 공부를 시작할 것이고요. 네. 사고쟁이 말썽쟁이 자손이 어느 직장에 취업해서 엄마 나 이거 벌어서 용돈을 주게 될 거예요. 정상으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3일을 해야 됩니다. 네. 3일을 해야 되고 나의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네. 자, 우리가 아이를 그 자손을 낳고 무엇을 먹습니까? 애 낳으면 뭐 먹어요? 분유. 애 낳으면 산모가 뭐부터 먹어요? 몰라요, 저는. 미역국을 먹어요. 아, 네. 산모가 미역국을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았다고 미역 그 선물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사람의 뭐 혈맥을 뚫어주거나 혈맥이 굳은 거를 혈을 풀어주거나 이런 기능도 있겠지만 삼신의 탄생의 의미가 있어요. 또 미역은 삼신의 의미가 있어요. 자손을 점제하는 그게 미역이기도 하고요. 미역국으로 냉미역국으로 삼신벌전이나 부정을 풀기도 하는 게 이게 또 미역이에요. 이런 신적인 쪽으로 예방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마른 미역 있죠. 이렇게 3-4천 원짜리 이 마트에서 팔잖아요. 그거 미역 한 줄기를 사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자손이에요. 자손이어가지고 이런 미역 한 줄기를 이런 깨끗한 종이 넓은 거 많이 팔잖아요. 뭐 상종이가 됐던 뭐 습자지가 됐던 장호지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그 미역 한 줄기를 마트에 가면 3,000원 하더라고. 사보니까 그런 거를 이런 데다가 이게 미역이라면 이렇게 싸세요. 이렇게 싸셔. 이렇게 싸. 미역이 안 보이게. 싸가지고 우리 집에 명주실이나 뭐 실 있잖아요. 실로 7개는 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을 도와주는 칠성. 그래서 이 미역을 실로 7개를 매듭을 쳐서 묶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을 실을 잘라서 묶어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시냐.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3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영험한 산이나 높은 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북한산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가 지축도니까 동네 뭐 낮은 산 다 있잖아요. 그쵸. 동네 뭐 뒷산이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어디 뭐 높은 산 영험한 산을 갈 필요 없고요.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산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낮은 산도 괜찮고요. 근데 제일 정상에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초입은 또 안 돼요. 중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산의 중턱, 중간 지점에 가시면 요즘 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가실 때는 딱 2가지를 더 갖고 가셔야 돼요. 사과 하나, 배 하나. 그래서 원래는 삼색과일도 좋은데 이제 사과 하나, 배 하나면 괜찮아요. 자손을 따는 거니까. 그래서 사과 하나, 배 하나 아까 이렇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산 중턱에 가세요. 가셔서 초입은 안 되고 정상도 안 돼요. 조금 초입보다 조금 더 올라가셔서 그 산 정상 쪽으로 이거를 놓고 낙엽을 이렇게 지우세요. 이렇게 놓고 사과배를 일단 놓고 절을 3자리만 하세요. 거기서 엄마가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근데 이거를 싸실 때에 이 종이에다가 지금 만약에 20살 먹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을 못 잡고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20살이 병술생이에요. 병술생 7월 1일 김개똥 여기다 적으셔야 돼. 여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미역에다 싸셔야 돼. 그래서 무슨 생인지 생년월일이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를 여기다 쓰시고 나서 여기다 미역을 요 아까 실 7개 매듭을 쳐서 그냥 묶으셔요. 따로따로 묶으셔서 가지고 가셔서 산주님께 3번 인사를 하고
우리 경술생에 나는 7월 1일 김개똥이 철들게 해주세요. 네. 마음 잡게 도와주세요. 사고 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효자자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자손에 염원하는 거. 건강이면 건강, 공부면 공부. 네. 학업을 잊고 싶으면 애가 공부를 한다 공부할 시기에 놔버렸으면 공부하게 해주세요. 네. 1등 하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철들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의 시간은 엄마가 진심이면 1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이 나뭇잎으로 덮고 오세요. 네. 그 자리를 덮어서 그 시간에 가세요. 또 그건 괜찮아요. 네. 뭐 새벽에 가든 점심에 가든 저녁에 가든 뭐 상관없어요. 엄마 시간 나는 대로 잠깐 등산 삼아서 갔다 오시면 돼요.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세요. 그 사과도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놨잖아요. 절 3번을 하고 어디서 사는 뭐 아까 20살이면 네. 병술생에 나는 7월 김개똥 철들게 도와주시고 마음 잡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내려오세요. 그리고 3일째 또 가세요. 네. 가서 절 3번 하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기도가 딱 끝나면 낙엽으로 딱 덮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건 다 썩는 거예요. 자연 보호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새나 날짐승이나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되고 과일이니까 다 썩어서 자연 무슨 해 끼치는 게 아니고 일단 그게 뭐 불을 나는 소재도 아니고 미역도 다 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극하게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이거는 통해요. 네. 그러지 뭐 집에서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꼭 낮은 산이든 뭐 가까운 산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3일 정성을 들이면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네. 그 자손한테. 그래서 이거는 뭐 조상구슬하고 자손 칠성을 팔고 자손 살을 풀어주고 우리가 네. 현지에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될 자손도 있겠지만요. 뭐 형편이 안 되고 네. 또 이런 저기 뭐 종교적인 것도 좀 다르고 또 이렇게 한다면 엄마의 정성이 간절하게 그 마음에 진심이고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이 들어간다면 네. 그 자손은 정말 365로 달라져요. 그런 성향도 달라지고 그런 아이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마음에서 진심을 갖고 이거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느 시간을 내야 되고 산을 조금 등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렇지 효과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손성불 푸시기 바라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